자, 아이언디바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디바이스가 어제도 주가가 27%까지 올랐었고요. 장중에는 27% 오르고, 그리고 종가에는 11%로 끝났죠. 그리고 자, 오늘도 주가가 올라서 장중에 28%, 그리고 현재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올라들었는데요. 자, 이슈는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해서 로봇 이슈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기존에 있는 회사 말고 새로 이 재료를 가지고 올라 등장한 기업이, 새로 들어온 기업이 두 개의 기업이 있죠. 두 기업 중에서 앞서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분석을 먼저 해드렸고요. 모델 솔루션, 자, 이게 쭉 치고 들어가는 흐름 보이고, 오늘은 밀리고 있는 모델 솔루션이 먼저, 그리고 그 뒤에, 그죠? 여기 들어온 게 모델 솔루션,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한 발 뒤로 움직인 종목이 바로 이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 그리고 테마 두 개가 조금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이 아이언 디바이스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대음봉으로 첫 두들겨 맞고 시작이 됐죠. 이 기업에 제가 예전에 분석을 했더니 상장 첫날 또 역시 마찬가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부터 일단 좀 보시죠. 아이언 디바이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기대가 좀 많이 과하다. 조회수가 4회밖에 안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처망하셨죠, 다들. 들어서 신규 상장 중에 그냥 환장하고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참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분석을 또 나갔어요. 이거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요, 이 반등에서 앞에 과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등 같은 경우 여기에서 또 분석, 요 반등에서 지금 또 다시 또 까버린 겁니다. 내 종목 기껏 장등봉 맞아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또 나쁜 소리 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좀 나왔죠. 저기서라도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크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종목 HBM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시스템 반도체 아니다. 착각으로 만든 시세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딱 잘라가지고 혼동하지 말라, 섹터 혼동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주력이 뭐냐 그러면 휴대폰용 파워앰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를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이렇게 개박살 나가지고 시가총액이 598억 6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바꿔 보면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3천억대 중반이야. 3천억대 중반. 이게 뭐 볼 거 있다고 이게 3천억대 중반이 나옵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여기서 팹리스 해가지고 팹리스 반도체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저전력 고성능 설계에 중점을 둔 팹리스에서 저전력 반도체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얘 우리가 아는 그 반도체 그거 아니라니까요. 요거예요. 요거 스마트폰에 스티리오 스피커 이거 파워앰프 요거 칩 들어가는 거 요거예요. 요거 들어가는 거 요걸 저전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래서 확대가 될 수는 있겠죠. 언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면, 그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그럼 사업 영역이 별 일 없고 이러고 상장시키랴? 이게 상장될 때 나왔던 겁니다. 신규 시장 확대에 불구하고 실적 부진 지속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달고 있냐 그러면, 회사 측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이 100억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 같은 경우는 어린 반푼의 치도 없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우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20억 나왔어요. 20억.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반기 실적, 이게 하반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전망대로 100억을 만들자라고 하면 상반기 20억밖에 안 났으니까 하반기 80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가지고 80억을 내니? 뭘 가지고? 그럼 K 휴머노이드 연합 들어가면 여기서 당장 실적이 나옵니까? 지금 분야가 이게 아닌데, 근데 여기 보면 또 무슨 핵심 기업인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죠. 이거 신규 산업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 확보에 나선다. 저쪽에서 로봇 부품사로 추가됐다. 로봇 부품사가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하자고 좀.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계속 이 종목 상장될 때부터 사기쳤던 거, 이거 사실상 저 앞쪽에 뭐 아우토 크립토 보다는 조금 낫긴 합니다만, 이거 거의 상장시켜가지고 상장 자체가 목표였던 기업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자, 아래쪽에서 내려가서 볼까요? 또 뭔 얘기하고 있냐라면, 자, 질화갈륨, 그래서 탄화규소,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전력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 앞쪽에 예전에 이름 냈던 같은 경우는 CG트로닉스라든가 뭐 코스텍시스, 그다음에 KEC, 최근에 겁나게 잘 나가는 거로는 TLB,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죠. 자, 코스텍시스 이런 종목들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여기 이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쟤보단 낫죠. 내년 가면 플러스 돌아올 거다 라고 이렇게 전망 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애들 같은 경우 원래 반도체 기업이에요. 이거 원래 반도체 소재를 다루는, 원래부터 반도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CG트로닉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CG트로닉스로 가보면 얘도 원래 반도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전력 반도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고요. 이거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2017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외 48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이며, 그런데 얘들도 지금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매출은 이렇게 나오죠.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매출은 그래도 나오고 있고,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까지 전하는 얘기죠. 얘는 그쪽이 주력이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 부품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력 반도체라는 탈을 쓰고 들어가지고 주가 뻥튀기 가지고 헤쳐먹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로봇이라고 또 우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AI라고 우기고 저전력 반도체라고 우기고, HBM 갖다 집어넣고요, 쓸데없이. 아니 이게 무슨 스마트폰 부품 파워앰프 하는 기업이 HBM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어제도 그런 기업 하나 있었죠. HBM, 또 아니 도대체 HBM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 화장품 물류기업 CTK, 이거 지금 화장품 물류기업이에요. 화장품 물류기업에다 두고 HBM 소리를 갖다 집어넣고 있죠. 이거 HBM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AI 집어넣고요, HBM 집어넣고요. 엮이란 얘기죠. 그냥 들어와서 엮여 그냥 엮어보고 가잖아요. 이쪽이 더 가까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단기 이슈 가지고 기술적 반동으로 해먹는다 쪽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세들 같은 경우 예전에도 사이사이 나왔어요.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요, 이쪽에도 있었고요, 이런 거 들어올 때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지금 로봇주들 잘 나가고 있죠. 오늘도 로봇주들 또 튕겨전하고 지금 잠깐 눌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로봇주들 다시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 이슈를 잡아서 앞서서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클로버 같은 경우 이렇게 최고가 신고가 오늘 경신 들어갔고요.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치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숟가락 얹어보자 라고는 쪽이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K 휴머노이드 요새 신규 참여를 본다 그러면 앞서서 이 종목보다 한 발 빠르게 먼저 들어갔던 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자, 원래 하던 분야가 그쪽인데다가 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 효성의 계열사입니다. 효성 계열사예요. 이거 조현범이 누굽니까? 한국엔 컴퍼니 이쪽 효성이 아니라 이쪽 한행 컴퍼니라고는 그래서 막강한 이 배경 회사가 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 아이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드라이버, 전류 센서, 증폭기, 앰프 다루는 회사니까 증폭기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이게 살짝 끼어 들어가지고 이걸로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 뻥튀기 씨가 사기쳤던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세력, 이거 세력 들어오는 구간, 요 구간에만 먹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저 앞쪽에 들어가서 물려서 분들 이번 반등에서 먹고 튀어 나오라는 얘기인 거고요. 먹고 나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 이건 노리시는 분들은 하나, 둘 벌써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끝이거나 잘 나오면 하나 더 나오는 정도 흐름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저 내려갔다가 후벼벗 돌고 들어가서 바닥 찍었고요. 절반 따지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게 반 구간의 낙폭이 굉장히 이 구간이 큰 경우에는, 자, 이게 2,500원이고요. 이 바닥,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무런 내용 없이도 올라올 수 있는 죽은 고양이의 꿈트림 데드캣 바운스기거든요.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말 그대로 단지 싸다라고 하는 그 싼 맛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구간의 크기 자체가 저점 대비로 100% 넘어 들어가는 종목의 경우는, 크기가 큰 종목들의 경우는 절반을 자르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절반을 자르면 대부분 그 절반 위치 자체가 기존에 이미 추세선을 거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자리일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눈 대중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그거 나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겠죠. 오늘 지금 이 라인 터치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모멘텀을 달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이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아무리 못해도 이게 진짜로 모멘텀을 당기고 이 세력이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당기겠다라고 하면 이건 못해도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앞에 얘기드렸잖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 옥상에서 죽은 고양이 시체를 툭 떨어뜨렸을 때 툭 떨었다가 톡 잠깐 뜨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낙법 써가지고 가볍게 내리선 다음에 움직여서 나가죠.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는 그냥 잠깐 딸깍하고 끝나는 겁니다. 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못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냥 단기로 헤쳐먹고 빠지는 이 상태다라는 얘기고요. 그 분기점 시세가 오늘 고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이게 잠깐 요 이슈 가지고 헤쳐먹고 튀자라고 하는 쪽이라 그러면 여기서 땡치고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라면 이 종목을 노려야 되는, 진짜로 노려야 돼, 이게 진짜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개인적 뷰로는 가능성 없이 있죠.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사기쳐서 해먹는다 쪽에다가 무게를 더 실어두겠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죠. 자, 진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모멘텀,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어린 반프러치도 없어요. 앞에도 얘기했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에 100억 난대요. 뭘로 어떻게 해? 그냥 100억 난대. 뭐 노태우야?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 뭐 이러는 겁니까? 네? 난대 그냥. 어떻게 난다는 거야? 상반기에 20억이었는데 하반기에 80억, 상반기보다 4배가 더 난대요.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좋은 종목을 왜 안 사고 있어? 왜 아무도 안 사는 겁니까 이거?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때려 팔아버리고 있죠. 이거 가능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팔아쳐버리고 있고요. 개인만 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들만 이슈 따라 쭉 치고 들어가는데 이거 이슈가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이제 먹고 들어왔던, 요 불길렸던 얘네들이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게임 끝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 가능성 굉장히 적은 거고요. 이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자, 이게 문제는 이게 내일 갭으로 이렇게 떠오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아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세력적 얘기하는 이제 밑에서 치고 이렇게 전일의 종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이거 당기는 형태죠. 오늘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일의 종가와 윗골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일의 종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5% 이내 정도의 범위에서 혹은 등가에서 아까 저게 앞서서 나갔던 종목, 노을 같은 종목에서도 보는 것처럼요. 이게 지금 세력이 들어와서 당긴다라고 하는 거는까지는 일단 오늘까지 이건 맞아요.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뚫어 당겨 상한가 들어갔고, 노을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앞서서도 이미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도 내일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나오면서 들어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내일 이 선 안쪽 요 부근에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또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달고 쳐서 돌리는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이쪽 위로 갭이 나온다 그러면 손대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아예 넘어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쭉 들어가서 5,000원 선 정도까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선으로 눌렸다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럼 1, 2, 3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출발선에서 뒤집은다 그러면 지금 3,300원에서 5,000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거의 50%가 넘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5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쉬는 흐름 나와야죠. 쭉 치고 들어간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치고 당긴다 하더라도 한 템포 쉬는 흐름 나오게 되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때 따라가서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치고 공략들 한 20% 이상 수익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가고 이 기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그런 쪽의 구조 아니다. 현재까지는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슈 붙여가지고 헤쳐먹고 튀는 쪽의 구조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당기겠다고 작정한 구간 뭐 이거 앞에 얘기 들어죠. 계속 얘기 들어죠. 매일 얘기 나오죠. 지금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2023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심합니다. 실적이고 펀더멘탈이고 그따위 다 쓸모 없고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결정 나가는 거예요. 그 오늘 앞에 나갔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라 이거야 이거. 휴대폰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가 난리가 나고 IT가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래도 못 가죠. 자, 이렇게 종목 주가 꼬라지만 보면 이거 완전 개잡주 아닙니까? 그죠? 뭐 완전 사양길의 개잡주처럼 보이잖아요. 이 난리 IT주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개잡주냐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세코닉스 개잡주 아닙니다. 실적이 이렇게 나와요. 내년도엔 다시 사상 최대 실적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10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수급이 그냥 안 보내.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죠. 이렇다게 반짝이는 재료 없으니까 개인들도 안 보고 외국인 기관들도 팽개쳐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얘기. 수급 안 들어오면 말짱광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 수급 세력 좀 들어오면 튀는 거고요. 그 수급 세력 안 들어오면 그냥 말짱광 돼버리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수급이 전부 다인 거예요. 이 종목 역시. 그래서 요 구간에서 들어오는 구간만 잘 먹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한계를 기억을 못하지. 계속해서 한계를 먼저 얘기를 드리죠. 한계를 먼저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나올 때 못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계를 계속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노리는 방을 반대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서 하나 정도는 더 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일 요 구간에서건 혹은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드는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 들어오는 구간에만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튄다라는 개념을 또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쪽에 휴머노이드 이슈라 그러면 이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오늘 눌려 들어 있는 전 모델 솔루션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가능한 로봇 쪽으로 완전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돼요. 자,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뒷배경도 다르고요. 뒷배경 자체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경이 든든해요. 그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모델 솔루션은 적자에서 다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매출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모델 솔루션은 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는 앞쪽에서 쭉 해서 풀로 전 공장에 걸쳐서 다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틀 연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눌리고 치고 들어가서 눌리고 오늘은 이건 눌리고 이런 구조였는데 차라리 얘를 노리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천재주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세력 유형이죠. 저는 사실 재료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데요. 이제 재료주 매매라 하거나 세력주 매매라 하거나 이런 쪽의 종목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추천이 나갈 일이 없죠.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천 나갈 일이 아이언 디바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건 나갈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까버리는 내용으로는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만, 근데 세력으로 얘기를 움직임으로 틀린다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아이언 디바스 같은 경우도 세력형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력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이게 모멘텀 플레이로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력형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추천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죠. 짧게 치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 오르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전문가 24분 있는데 이 24분의 전문가의 스타일들 유형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주에 너무 급급하실 게 아니고, 추천주는 어차피 여기서 24명 방 다 들어가 있으면요 하루에 20개 30개씩 계속 나와요. 다 사지도 못해요. 추천주 다 사지도 못해. 너무 많아. 최근 이렇게 막 미쳐 날뛰는 장세에서 겨우 추천주가 20명의 전문가가 추천주 20개 내고 있을 게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매일 추천을 안 하는 거 고려를 해도 단기로 테마주 매매, 재료주 매매, 세력주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개, 4개씩 나오거든요. 3개, 4개씩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3개, 4개씩 나와요. 다 따라 사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들어가셔서 이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거부터 차분차분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장세가 지금처럼 주도주 쉬고 개별주, 오늘 아침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틈새주, 개별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저희가 잡아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한 것 중에서 이제 세력주, 그 다음에 개별 재료주 이런 거, 테마주 매매하는 거, 이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앞에 나온 것 같아 4월달에 쳤어 랠리로 그냥 미친듯이 두산에너비를 직선으로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는 코스피 대형 우량주 코끼리 아저씨 분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기 코끼리 아저씨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쭉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200%로 다 먹어버리니까. 그냥 스텝들을 200%로 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단기 매매를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이게 둘을 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량주들은 묻어버리고 그리고 단기 매매로 매일 심심하지 않게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천재투자TV에서 방향을 잡아드리면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이 전문가, 이번에는 저 전문가,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호흡 딱 맞는 전문가들 찾아내시면 또 그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되는 거죠. 마이너스 계좌라도 금방 플러스 나게 되는 거고요.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